이번 시간에는 통계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볼 건데요. 낙찰이 되는 것을 공을 받는 것에 비유를 해서 한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천장이 뚫려 있는 그리고 사방이 막혀 있는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밖에서 공이 쏘아지기 전에 먼저 공을 어디서 받을지 바구니를 놓아서 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낙찰에 비유합니다. 어디서 낙찰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는 미리 바구니를 바닥에 놓고 밖에서 들어오는 공이 한 번에 바구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 근처에 떨어져서 튕겨서 내 바구니에 담기든 어찌됐든 공이 바구니로 들어오는 과정을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되는 과정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왔을 때 공은 사실 언제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떨어질지는 미리 알 수 없어요. 어떻게든 공을 받을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요. 어떻게 높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위에 누가 내 옆에 바구니를 놓아서 내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큰 바구니를 놓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큰 바구니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경쟁자 숫자가 적거나 내 주위에는 경쟁자가 없는 게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여기에서 밖으로 공이 이렇게 쏘아집니다. 쏘아지죠. 쏘아져서 어디론가 떨어져요. 네, 제일 가까운 곳으로 떨어지는 거죠. 제일 가까운 곳으로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공이 많이 떨어진 곳이 어디일까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번 쏘아지는 공들을 보면서 나는 바구니를 어디다 놓아야 되는가를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입찰 봐야 되는가 하고 사실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정리를 해봅시다. 공은 예정 가격. 예정 가격이라는 건 1순위가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공은 예정 가격. 공이 떨어지는 위치들은 이건 각각 업체들이 참여하는 투찰 금액에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이 어디서 떨어질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입찰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고를 작년에도 했고 매년 우리는 언제쯤 되면 어떤 공고를 참여를 하고 꾸준히 반복을 해서 입찰을 보고 있다 하면 대충 공이 어디 떨어지는지 자주 떨어지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공이 쏘아지는 걸 보게 되면. 그러면 저번엔 이쪽에서 많이 떨어지던데 왼쪽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오른쪽에서 많이 떨어지는 데를 기억을 했다가 사실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저쪽 자리에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내가 좀 큰 바구니를 갖다 놔도 되겠는데, 내가 저기서 바구니를 놓는 게 좀 더 매력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사실 경쟁자들의 위치, 내가 여기다 공을 놓으려고 하니 이미 다른 경쟁자들이 바구니를 너무 많이 놔서 바구니가 놓일 자리가 없으면 결국 공의 위치도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바구니를 놓기 너무 힘드니 나는 다른 곳으로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될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공이 자주 안 떨어지는 곳, 그러니까 사실상 벽에 아주 가까운 곳. 자, 생각을 해볼까요? 밖에서 공이 쏘아지고 튕기다 보니 벽 쪽에 붙어있는 쪽으로는 사실 공이 잘 안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중간 쪽이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사실 경쟁자들도 최대한 벽에는 좀 안 놓고 저기는 잘 안 떨어질 것 같으니 많이 떨어지는 곳으로 좀 모이게 되어 있어요. 입찰도 비슷합니다. 공이 자주 떨어지는 곳은 어떤 곳인가? 공이 쏘아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천장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쏘아져서 포물선을 그리며 땅에 떨어집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밖에서 쏘아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방 가운데로 넘다가 벽을 맞아 떨어지던 어떻게 떨어지던 사실 방 가운데 쪽으로 좀 더 많이 갈 거예요. 왜냐 그러면 또 공이 무조건 다 튕기는 게 아니죠. 튕기다가 바구니를 만나면 바구니에 공이 쏙 담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은 바구니 쪽, 그러니까 가운데 쪽으로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쏠리게 돼요. 실제로 예정 가격도 마이너스 3% 플러스 3% 범위 내에서 생성된다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정도 범위 내에서 많이 생성이 돼요. 공이 떨어지는 위치처럼요. 예전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건 복수 예비 가격이 4개 평균 플러스와 마이너스 평균 하다 보니 점점 0에 수렴하게 점점 공이 가운데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복수 예비 가격도 평균을 하다 보니 점점 가운데로 많이 몰리고 그 외곽 쪽에는 좀 덜 떨어져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공이 자주 떨어지는 곳들에게는 경쟁이 심하니 작은 바구니를 놓게 되고 어떻게든 그 곳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내가 바구니 사이즈를 고르려고 하다 보니 큰 바구니 놓을 자리는 안 되니 공이 자주 떨어지는 가운데는 작은 바구니들, 외곽에는 큰 바구니들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외곽에는 큰 바구니들을, 안쪽에는 작은 바구니들을 놔서 공을 떨어뜨렸고요. 이렇게 공이 던져졌을 때 파란색에 공이 맞으면 공이 튕기죠. 바구니가 아니니까. 바구니에 들어갔을 때만 공이 멈춰요.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구니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얼마나 큰 바구니를 넣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바구니 크기는 중요하죠. 가운데 쪽에 큰 바구니를 넣을 수 있다면 제일 최고의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바구니의 크기는 공이 담길 확률 그리고 낙찰 확률에 영향을 주죠. 공이 어디로 튀길지 모르기 때문에 공은 한 번에 정확하게 바구니에 들어가지 않아도 근처에 떨어지면 결국 내 바구니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외곽이든 중앙이든 나는 작은 바구니로만 바구니를 놓는다. 그렇게 하면 사실 어렵겠죠?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밖에서 암만 그 탁구공처럼 작은 공이 날아왔더라도 내가 방에 종이컵을 두고 언제 나한테 떨어지나 라고 기다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한참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내가 큰 바구니를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일자리 볼 때도 내가 조금 더 기다리게 되고 내가 이번 좀 더 될 것 같다. 잘 보면서도 아마 좀 자신감이 좀 생기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공이 많이 담기는 낙찰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구니 크기를 이제 키워야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저희가 이거랑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바구니는 되도록 최대한 큰 게 좋은데 그럼 바구니를 어떻게 키울 수 있냐?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바구니를 놓으려고 해도 경쟁자들이 어디다 바구니를 놓는지 그리고 놓지 않는지를 봐야 돼. 내가 바구니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하는데 경쟁자들이 이미 많이 바구니를 깔아놓은 곳들에는 사실 큰 바구니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종이컵 정도를 놔야 되고 사실 사람들은 당연히 방 가운데쯤에는 아무래도 그런 종이컵들을 밖에 못 넣는 작은 공간들은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항상 매번 똑같은 상황이 생길 거냐는 아닐 거예요. 공이 100번 쏘아지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움직이니까, 그쵸? 여기 참여하는 경쟁자들이 모두 움직이니까 나도 여기 이 정도 바구니로 여기 들어가야지 라는 것들이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어떨 때는 아주 좋은 방 가운데에다 둘 수 있는 상황들도 있고 경쟁자들이 어디다 바구니를 두는지 유의주시하고 있으면 승가격이 방 가운데 많이 떨어질 때 저희도 큰 바구니를 놓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계속 유의주시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늘 쓰던 바구니 적당한 위치에 저기 놓고 언젠가는 오겠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 항상 공고 보실 때 주인은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쵸? 공의 위치만 보는지 바구니를 같이 보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이런 데이터들, 누적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어디 공이 많이 떨어졌고 어디 바구니를 많이 세웠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데이터들을 경험치화해서, 특히나 바구니 같은 개념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와닿지만 입찰 금액이 1순위가 얼마고 우리는 입찰 금액 얼마나 봤어, 이런 것들은 사실 누적돼서 경험이 되긴 좀 어려워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시각화하는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이제 엑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떻게 시각화하는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큰 바구니를 넣는 건 이제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바구니를 어디다가 놓는지가 중요한데 바구니를 항상 외곽에 쪽에다가, 외곽은 항상 공이 덜 떨어지고 경쟁자들이 덜 몰리 항상 여유가 있어요. 땅에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큰 바구니는 일단 외곽에 놓기에는 좋은데 사실 이런 방법들을 은근히 재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 몇 년에는 정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나는 이제 이렇게 입찰 봐야지 라고 하고 노선을 정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좋은 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구니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바구니 크기에 해당하는 확률들은 계속 받아가기 때문에 대박은 안 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저희가 1년, 2년, 3년 입찰이 안 나오고 있어요. 낙찰이 너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다만 외곽에 놨을 때는 아무래도 공이 덜 떨어지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긴 하는데 대부분 내 근처에도 공이 안 오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계속 근처에도 공이 안 떨어지고 있으니 내가 여기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선택인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길고 경쟁자들이 봤을 때는 저분은 항상 그 근처에 두는구나 라는 것들이 사실 간파가 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